안녕하세요. 2021년 도서관 기리인문학 담당자 워크샵 비대면 사례 발표를 맡은 인천 삼산도서관 사서 전연미입니다. 작년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도서관과 사서분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시는 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도서관들은 더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저희 발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삼산도서관 기리인문학 프로그램 소개, 비대면 준비, 온라인 활용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0년 삼산도서관 기리인문학 위드어스 공생은 코로나19를 포함한 질병, 환경, 과학 등 나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강의와 글쓰기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해 고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아동은 같이 살 지구, 성인은 함께 살 지구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대면 진행으로 시작하여서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아동과 성인을 각 10명씩 모집하였습니다. 삼산도서관은 함께 쓰기로 주제와 관련된 작가 특강 4회, 캘리그라피 특강 2회, 지역 작가와의 글쓰기 12회, 후속 모임 2회로 총 20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조금 잠잠했던 7월 말에 기리의 인문학을 시작해서 8월 중순 이후 갑작스러운 도서관 휴관으로 7회 만에 급하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그 신종 바이러스의 습격의 저자이신 감염병 전문가 김우주 교수님과의 대면 강의 후 찍은 사진입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감염병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코로나에 대한 궁금한 점도 직접 질문하고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휴관으로 비대면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일정을 한 주 미루고 비대면을 준비하였습니다. 당시는 도서관 내에서 비대면으로 처음 진행하는 담당자였고 사전에 비대면으로 기획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걱정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플랫폼이 우리 프로그램과 잘 맞을까, 참여자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강사님도 처음 하는 비대면이라 수업 당시 2시간이나 일찍 오셔서 준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장비 마련, 적합한 플랫폼 찾기, 어떻게 소통을 할지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컴퓨터나 노트북, 마이크, 추가적인 모니터, 웹캠 등의 최소한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또 원활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와이파이보다는 랜선을 연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용할 플랫폼과 송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OBS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합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비대면 기술 지원비로 휴대용 롤스크린을 구매해서 블루스크린처럼 이용하여 강사님 배경 뒤에 프로그램 홍보물을 함께 설정해서 진행했습니다. 또 장소가 어두워서 천장에 레일 조명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강사님과 담당자 모두 처음에는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힘들었지만 금방 적응하셨답니다. 사진은 지역 작가님과의 글쓰기 프로그램 진행 사진인데요. 강사님 뒤에 초록색 스크린이 휴대용 롤 스크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에게 어떤 플랫폼이 맞는지 정해야 합니다. 네이버 밴드, 줌, 구글 미트 등 다양한 플랫폼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것이 우리 프로그램과 가장 잘 맞는지 결정하고 미리 참여자에게 사전 안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는 네이버 밴드와 줌을 선택했는데요. 네이버 밴드는 밴드 안에서 글쓰기와 사진 및 동영상을 올릴 수 있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카페 등을 따로 개설하지 않고 참여자들과의 소통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라이브 강의 시 단방향 소통이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줌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지만 40분 이상 사용 시 유료 계정을 구매해야 합니다. 위더스 공생은 대부분 강의식 프로그램이어서 밴드로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과제를 받고 밴드 라이브로 실시간 강의를 하면서 채팅창으로 소통하였습니다. 수업 후 강사님께 동의를 얻고 강의 업로드하여 수업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참여자들이 나중에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밴드 라이브는 실시간으로 참여자도 나오고 나중에 강의를 올렸을 때 누가 얼만큼 수업을 들었는지도 퍼센트로 나와서 출석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방향 소통이라 채팅창에서 참여자와의 소통이 중요한데요. 성인보다 아동들이 활발히 참여하니 성인 참가자분들과 하실 때는 담당자분이 함께 참여하셔서 소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은 왜 기후변화가 문제일까의 저자이신 공우석 교수님과의 특강 장면입니다. 롤스크린을 이용해서 강사님 배경 뒤에 홍보물을 설정해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노트북의 카메라 외에도 추가로 웹캠을 한 개 더 설치하여서 화면을 강사님만 나오게, 자료만 나오게, 강사님과 자료가 함께 나올 수 있게 3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전환을 통해서 강의를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중 캘리그라피 특강과 후속 모임은 대면이 필요해서 회차를 가장 뒤쪽으로 밀고 대면 진행이 되길 바랬는데요. 결국 대면 진행이 안 돼서 줌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줌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캘리그라피 수업 시 화면 전환을 통해서 자료를 보여주고 화면에다가 쓴 글씨를 보여주며 피드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이 줌으로 이용 시 휴대폰보다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대폰으로 접속 시 와이파이로 연결하고 오디오 연결은 인터넷 전화로 해야 국제 전화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캘리그라피 수업 시의 캡처 사진인데요. 서로 글씨를 쓰고 그 글씨를 보면서 강사님이 피드백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줌으로 캘리그라피 수업의 영상과 후속 모임으로 출판 기념회 시 낭독하는 모습을 캡처한 것입니다. 화면 공유를 통해서 글을 쓴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낭독하는 모습을 캡처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 시 참여자와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밴드 라이브를 개설 시 참여자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비공개로 개설하여 프로그램 전 밴드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가입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공지도 올리고 참여자들의 글쓰기 과제도 올리고 하여서 한 번에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프로그램 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강사님과 함께 수업을 하였는데요. 실시간으로 댓글을 확인하고 강사님의 강의 중 놓치는 부분이 있을 때 전달하기도 하고, 또 아동의 경우는 그 채팅창에서 내용이 그 수업의 방향과 다른 쪽으로 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다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잡아주곤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그런 사진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진은 밴드를 통해 온라인 결과물을 올려준 사진입니다. 저는 밴드를 통해서 참여자와의 소통도 많이 했지만 기리의 인문학 밴드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다고 글을 많이 올렸고요. 또 제가 모르는 것이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문의를 하면 다른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달아주시곤 했습니다. 저희는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갑자기 변경되어서 글쓰기 노트를 도서관에서 보관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차로 간식 꾸러미와 노트를 배부하고 캘리그라피 수업 전 2차로 캘리그라피 재료와 간식, 그 다음에 자료집이 나온 후 3차로 자료집과 간식을 받아가시면서 캘리그래피 엽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리 수업 3, 4일 전에 공지를 하고 만약 그 시간에 못 오시는 분들은 따로 연락을 해서 받아가실 수 있도록 꾸러미를 배부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결과물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보고 즐기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개관을 해도 이용자분들이 대출 반납만 30분 안으로 하고 가셔야 하는 상황이어서 오프라인 캘리그라피 전시도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온라인 캘리그라피 전시와 온라인 낭독회입니다. 많은 분들께 기리의 인문학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코로나19로 도서관이 휴관 중이고 이용이 어렵지만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리고 싶었습니다. 비대면 후속 모임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사전에 도서관 유튜브나 SNS에 영상이 올라갈 수 있음을 공지, 초상권에 동의한 친구들에게 낭독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낭독회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후에 동영상을 올려준 참여자에게는 도서관 굿즈를 선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캘리그라피 전시 영상의 캡처 사진입니다. 캘리그래피 엽서는 스캔하여 하나씩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을 하고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잠시 캘리그라피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온라인 낭독회 영상의 캡처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낭독한 동영상을 모아서 저희가 편집을 해봤습니다. 온라인 낭독회 영상을 잠깐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관념이 없고 답이 없으니까. 그렇다. 고정관념이라는 가림막을 없애야 그제야 빛이 보이는 것이다.
답이 없어야 새로운 것이고 답이 없어야 천재를 만든다. 상상력은 천재의 어머니. 아름다운 지구, 고안도연. 지구는 우리에게 공기를 주고 먹을 것을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오히려 지구에 안 좋은 메탄가스 등을 막 내뿜는다. 우리는 지구에게 점점 빚을 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자. 지구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 유하영, 맑고 깨끗한 물과 상쾌한 공기. 옛날에는 사람들과 동물의 힘을 이용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지구.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 배 등 때문에 오염되고 파괴되는 생태계에 물고기들과 나무들이 아파하고 자연이 아파한다. 지구에게 다시 좋은 추억을 돌려주고 행복하게 살 순 없을까? 전염병. 세계 사람들이 전염병을 무서워한다. 전염병을 고치는 힘과 이겨내는 힘. 그런 힘을 가진 것은 무엇이 있을까? 전염병이 100년 만년 가겠나? 우리가 전염병 예방 수칙을 지킨다면, 모든 사람이 철저히 지킨다면 결국 전염병은 끝나겠지. 전염병이 무섭게 생겨서 피하는 거냐? 걸리기 싫고 죽을까봐 피하는 거지. 전염병 예방 수칙을 뿌리내리고 잘 버티자. 그렇다면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머리를 흔들어주는 뒤 슬쩍 지나갈 것이다. 전염병, 관도연. 바이러스는 예고 없이 내 몸에 들어온다. 상황 파악 따위나 하지 않고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혼란을 겪는다. 바로바로 바이러스를 막을 수는 없을까? 아름다운 지구, 아름다운 지구.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을 사는 곳. 이런 지구가 우리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 이제야 사람들은 배기가스 줄이기, 프레온가스 줄이기 등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나와 모두의 어깨에 지구의 운명이 달려있다. 미래의 학원 가기. 나는 오늘 학원에 갔다. 오늘은 2942년 6월 19일. 하지만 학원에 갔다고 하기에는 좀. 학원용 애플워치로 스크린을 띄워 실시간으로 공부를 한다. 준비물은 애플워치뿐. 오늘 또 실시간 수다 떨기 방을 만들어 아이들이랑 수다를 떨었다.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서도 친구들이랑 카톡, 실시간 개인 영상 통화. 이런 것은 모두 집에서 한다. 요즘 집이 학원도 되고 학교도 된다. 나도 밖이라는 곳에 나가보고 싶다. 아이들이 직접 쓴 시인데 너무 잘 쓰지 않았나요? 흐뭇하게 웃으면서 편집했던 기억이 납니다. 위에 영상을 보고 편집 어렵지 않나요? 난 그런 거 못하는데 편집 프로그램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담당자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휴대폰으로 간단한 편집은 가능합니다. 저는 브로와 비타라는 어플을 사용했는데요. 어플 안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도 충분히 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중 하나인 브로 어플의 사용법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브로 어플을 다운받아 실행하여 비디오 GIF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영상을 제작할 비디오나 사진을 선택하고 화면 비율과 영상 배치를 선택하면 옆에 사진처럼 나오게 됩니다. 저기서 배경음악, 효과음, 목소리, 모션 스티커, 프레임, 템플릿 등 다양하게 선택하여 영상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상에 들어가는 저작물의 저작권에 주의해 주셔야 하고요. 위 화면은 따로 저장하는 것이 없고 나가셔도 브로앱 내 비디오에 생성되어 있습니다.
또 영상에 소스가 되는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면 화면이 나오지 않으니 결과물을 출력하시기 전까지는 소스를 삭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아동 10회, 성인 10회 나눠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요. 아동은 참여율 94%로 마무리하였고요. 성인의 경우 도서관 운영 시간 변경으로 프로그램 시간이 앞으로 당겨져서 초반에 참여 인원은 적었으나 온라인으로 운영하면서 점차 인원이 늘고 지속적 참여자가 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길이의 인문학 결과물이 온라인 캘리그라피 전시, 온라인 낭독회, 위더스 공생 자료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전히 올해도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비대면에 대한 생각도 하셔서 참여자 인원을 정하고 어떤 플랫폼으로 하실지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진행 시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쉽고 간편하게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참여하실 수 있지만 또 쉽게 나갈 수 있고 집중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고 너무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것보다 강사님과 담당자가 참여자들과 소통하고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을 모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새로운 도전도 참여자분들과의 소통, 길이의 인문학을 알리는 것에 도움이 되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키워드를 보시면 비대면, 나의 적합한 플랫폼 찾기, 참여자들과의 끊임없는 소통, 그리고 새로운 도전. 이것을 기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면 모든 길이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끝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발표가 담당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모든 길이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미 사서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삼산도서관은 전년도에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프로그램 진행을 모색하셨고 도서관이 개관과 휴관을 반복하는 가운데 어린이와 성인의 적극적인 참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올해도 진행하는데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 중에 2개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유도서관 선생님께서 전현미 사서 선생님, 비대면 강연 시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를 이용하셨나요? 화질이 좋네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저는 그냥 우선 화면 노트북을 이용했고요. 따로 웹캠을 하나 추가로 설치를 했는데 그 기종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웹캠 정도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시면서 구입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선생님들께서 인터넷으로 조금 확인하시면서 구입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채팅창에서 서로 막 질문에 답변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 이지혜님께서 그 국제 전화 요금 폭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만 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여자분들이 대부분 그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이용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핸드폰으로 줌을 연결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데이터로 이용을 하면 데이터 요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데이터로 되도록이면 와이파이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데이터가 무제한이신 분들은 그렇게 이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되도록이면 와이파이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그 오디오 연결을 할 때 인터넷 전화가 아니고 다른 그 휴대폰 전화 그쪽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 전화 요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역 설정이 미국으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국제 요금이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그 관련 내용도 나와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용자분들한테 공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